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형대수학 10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렬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렬식의 정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행렬식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느냐. 자, 우선 A, I, J를 이런 행렬을 이것을 이제 n by n짜리 행렬 A의 부분 행렬 n-1짜리 사이즈의 부분 행렬인데, 이것은 A의 i행과 그리고 J열을 제거하여 만든 부분 행렬을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부분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mij 이렇게 썼었어요. 이것은 디터미넌트 A, I, J.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소행렬식이라고 썼죠. 자, 영어로는 마이너. 그리고 자, 여기서 이 m이 마이너의 앞 글자를 따서 m이라고 쓴 거겠죠. 자, 그리고 이 a sub ij를 우리가 코팩터라고 해가지고 이 소행렬식에다가 부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호는 여기 i, j 인덱스 두 개를 더해서 그 값을 마이너스 1에다가 파워로 취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코팩터, 즉 여인자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요 여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행렬식의 값을 여인자 전개로서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디터미넌트 A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자, 먼저 임의의 행을 선택을 해서 AI1 그리고 캐피탈 AI1 이런 식으로 해서 AIN 캐피탈 AIN 자, 이렇게 더하는 것으로 정하던, 그러니까 이것은 행을 선택을 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거나 혹은 또 하나의 열을 선택을 해서, 즉 J번째 열을 선택을 해서 A1J 캐피탈 A1J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A NJ 캐피탈 ANJ 자, 이런 식으로 자, 요 값을 계산을 해서 디터미넌트 A를 구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정의를 했었죠. 물론 여기서 ij는 1부터 n까지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여인자 전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인자 전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디터미넌트를 정의를 했었죠. 자,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정리 4.19 4.1.9 그래서 행렬 A가 그리고 성분이 AIJ 이게 n차의 삼각행렬이며 자, 그러면 이 디터미넌트 A는 자, 이것은 이 삼각행렬의 대각선 성분을 모두 곱한 것과 같다. A11, A22, ANN까지 이런 식으로 대각선 성분을 모두 곱한 것과 같다. 이게 정리 4.19의 내용이고요. 자, 증명을 한번 봅시다. 자, 우선 A가 삼각행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상삼각행렬과 하삼각행렬이 있는데, 우선 A가 상삼각행렬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A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꼴이 될 거예요. 상삼각행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A11, A1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쪽은 어떤 0이 아닌 값을 가질 거고 A21, 그리고 A21은 0이고 A22. 자, 그래서 이 대각선 위쪽에 있는 값은 모두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대각선 성분 밑에 있는 값들은 모두 다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상삼각형렬의 정의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0 살아 있고, 그리고 요 삼각형 밑에 있는 부분은 모두 다 0이. 요것을 이제 우리가 상삼각형렬이라고 하는데, 자, 요것에 이제 디터미넌트 값을 우리가 여인자 전개를 이용을 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할 건데, 우리가 요 첫 번째 열을 선택을 해서 그 여인자 전개 값을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 디터미넌트 A는 요것은 우리의 정의에 의하면 A11 그리고 캐피탈 A11 그리고 플러스 A21 캐피탈 A21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N1. 자, 이 첫 번째 열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캐피탈 AN1.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A11은 뭐 그렇다 치는데, 자, A21은 자, 여기 있는 자, 요 값이죠. 그리고 A31은 그 밑에 있는 값. 자, A41, A4N1, 그래서 AN1까지는 다 여기가 마지막 값이죠. 그래서 모두 다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값들이. 그래서 0 곱하기 A21부터 AN1이 어떤 값이 든지 간에 다 0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디터미넌트 A는 A11 그리고 캐피탈 A1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캐피탈 A11은 그러면 어떤 거냐? 자, 이 캐피탈 A11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이 캐피탈 A11은 이것은 마이너스 1에 1이니까 1 플러스 1 그리고 2. 자, 요것의 디터미넌트.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A11을 한번 써보면은, 자, 요것은 또다시 자, 이것은 1, 2 위에 있는 삼각형열에서 1행과 1열을 지운 것이 될 거예요. 즉 1행이 요거죠. 1행을 지우고 1열을 지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위에서 나타나는 부분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 A22부터 A22, 자, 그리고 A23 이런 식으로 해서 A2N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밑에 A22 밑에 있는 값은 얼마죠? 0이죠. 그래서 A33 이런 식으로 해서 A3N 그리고 AN. 자, 여기는 다 0이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요 A11, 자, 요 부분 행렬도 결국은 상삼각 행렬이 된다.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살아있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0이 되겠죠. 그럼 또 앞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자, 이 첫 번째 열을 선택을 해서, 자, 요것의 첫 번째 열을 선택을 해서 이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면은 결국은 그러면 A22 곱하기 요 나머지 부분 요 A33부터 자, A22 곱하기 요 부분의 행렬식의 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부분의 행렬식을 구하기 위해선 또 요 A3에다가 요 더 작은 부분의 행렬식의 값을 곱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디터미넌트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은 디터미넌트 A는 A11, A12, A22 그래서 ANN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뭐 다시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써보면은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 A는 결국은 자, 이 A11 곱하기 디터미넌트의 A22부터 해서 A2N 자, AN 그리고 여기는 0 이런 상삼각행렬이 되고요. 자, 이것은 A11, A22 그리고 거기 A33부터 A3N 그래서 ANN 또 이런 모양의 상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곱한 게 되고 자, 이것은 또 A33를 빼내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결국은 A11, A22 이런 식으로 해서 ANN까지 대각선 성분을 뽑아낸 것과 같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증명이 끝난 게 아니죠 아직. 그래서 지금 상삼각행렬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자 만약에 이 행렬 A가 하삼각행렬이면 자, 이 경우에는 A 트랜스포스가 상삼각행렬이 되겠죠. 그리고 따라서 A 트랜스포스가 상삼각행렬이므로 따라서 이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스 자, 요 값은 A11, A22 그래서 ANN 자, 왜냐하면은 A에다 트랜스포즈를 취하더라도 대각선 성분값은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자, 정리 4.1.2에 의하여 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이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스는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따라서 디터미넌트 A는 디터미넌트 A의 트랜스포스와 같고 이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스는 대각선 성분을 모두 곱한 거기 때문에 자, 이 하삼각행렬인 경우에도 이 디터미넌트 값은 이 대각선 성분을 모두 곱한 것과 같다.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상삼각행렬이나 하삼각행렬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 디터미넌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 13번 자, 다음과 같은 행렬식의 값을 구해보자. 5×5짜리인데 2, 7, 마이너스 3, 8, 3 그리고 0, 마이너스 3, 7, 5, 1 그리고요 0, 0, 6, 7, 6 그리고 네 번째 행은 0, 0, 0, 9, 8 그리고 다섯 번째 행은 0, 0, 0, 0, 4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이 바로 상삼각행렬의 행렬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이 0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은 0이죠.
그래서 상삼각 행렬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앞에 정리 4.1.9에 의해서 자, 요것의 행렬식 값은 대각선 성분을 모두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6 곱하기 9 곱하기 4죠. 그리고 요것을 다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29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상삼각 행렬의 행렬식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요것을 이제 그러니까 강제로 어떤 우리가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행렬을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상삼각 행렬의 꼴로 만들어 가지고서, 혹은 하여튼 상삼각 행렬의 꼴로 강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행렬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마크. 자, 우리가 만약에 정리 4.1.2부터 그래서 4.1.9를 이용하면, 자,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행렬식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A가 0, 1, 5, 그리고 3, 마이너스 6, 9, 그리고 2, 6, 1. 자, 이렇게 주어진 행렬일 때, 이것의 디터미넌트 A는 얼마이겠느냐? 행렬식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요것을 우리가 이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것을 행렬식의 형태로 쓰면은 0, 1, 5, 그리고 3, 마이너스 6, 9, 2, 6, 1. 자, 요것의 행렬식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먼저 요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상삼각행렬로 바꾸는 형태를 써줘요. 근데 먼저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 모두 0이 아닌 첫 번째 열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 첫 번째 열이 바로 모두 0이 아닌데 그 가장 위에 있는 값이 그 행의 첫 번째가 0이 아니에요.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열에서 가장 위에 있는 0이 아닌 성분을 가장 맨 위로 올려줘요. 그래서 요 이행을 가장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행을 위로 올려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행렬식의 두 개의 행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부호가 바뀌죠. 행렬식 값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마이너스 3, 6, 9, 0, 1, 5, 그리고 2, 6, 1. 자, 이런 식으로 행렬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호 바뀌었다는 거, 행을 바꿨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리고 자, 여기 369의 요 선행 성분을 1로 맞춰주고 싶어요. 그러면 3을 묶어서 빼내면 되겠죠. 그래서 3을 묶어서 빼내면 앞에 마이너스 3이 붙고 첫 번째 행이 1, 마이너스 2, 3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겠죠. 행렬식에서는 행렬식의 하나의 행에서 어떤 값을 묶어서 빼낼 때 그 값이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렬의 스칼라 곱과 다른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 어쨌든 요거 이 첫 번째 부분은 정리 4.1.3을 이용을 해준 거고, 자, 요 두 번째 부분은 정리 4.1.6을 이용을 해준 겁니다. 여기다 그냥 맨 뒤에 것만 적어줄게요. 이렇게 3 여기다가 6. 그러면 이 6은 정리 4.1.6을 이용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처럼 요 첫 번째 행을 이용해서 세 번째 행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 4.1.8을 이용을 해주면 하나의 행에다가 어떤 k배를 해서 다른 행에다가 더하여도 그 행렬식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식은 첫 번째 행에다가 두 배를 해서 이 세 번째 행에다가 빼도 행렬식의 값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2로, 그리고 여기는 2가 0으로 만들어지면서, 자, 여기다 두 배를 하면은 마이너스 4인데 이걸 빼주면 10이죠. 그리고 여기서 두 배를 하면은 6이죠. 이거를 1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상삼각형렬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행에다가 10배를 해가지고서 세 번째 행에서 빼줘도 행렬식의 값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 3, 0, 1, 5, 그리고 0, 0, 그리고 여기다가 10배를 하면은 50이죠. 50을 이 세 번째 행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5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 이제 상삼각형렬의 꼴로 만들었어요. 여기를 이렇게 상삼각형렬의 꼴로 만들었고, 여기 0이죠. 그래서 자, 방금 전에 계산을 했던 상삼각형렬의 행렬식의 값이 이 대각선 성분을 모두 곱한 것과 같다는 사실로부터, 자, 이 값은 마이너스 3. 자, 여기도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8을 이용을 한 거고, 요것도 8을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요것은 이제 9를 이용을 해가지고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거를 이용을 해서 이것은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5. 그래서 요 값은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5니까 165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 행렬 A의 행렬식의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러스 방법을 이용해주면 꽤 쉽게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4x 4짜리나 5x 5짜리면은 이 방법이 더 쉽겠죠. 왜냐하면 세러스 방법은 없으니까요. 자, 이제 그 다음 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기본 행렬에 대해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리뷰. 첫 번째, 이 기본 행연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i행과 j행을 교환한다. 자, 이런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i행에 k배한다. 자, 이런 기본 행연산이 있었죠. 물론 여기서 이 k는 0이 아닌 어떤 실수값이었고요. 세 번째, i행의 k배를 j행에 더한다. 자, 이런 세 종류의 기본 행연산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어떤 2라는 게 이제 기본 행렬일 때, 이 행렬 2는 in의 기본 행연산을 취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3장 3절에서 배웠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만약에 우리가 이 기본 행렬 A 앞에다가 계산해서 얻어지는 이 2A라는 행렬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2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2에 대응하는 기본 행연산을, 자, 이 2에 대응하는 기본 행연산이라는 것은 in으로부터 en을 어떤 기본 행연산을 취하여 얻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 2에 대응하는 기본 행연산이 되고요. 이것을 A에 시행한 결과와 같다.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정리 4.1.10을 살펴봅시다. 자, 우선 이 행렬 2가 n차 기본 행렬일 때, n차의 기본 행렬일 때, 자, 이럴 때 디터미넌트 2a는 실질적으로 디터미넌트 2 곱하기 디터미넌트 a와 같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우선 이러한 사실을 살펴봅시다. 먼저 디터미넌트 in,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번 이것은 적으로 1, 0, 0, 0, 0, 그리고 0, 1, 0, 0, 0, 그리고 그래서 1, 그리고 0, 0, 0. 자, 이렇게 생긴 행렬식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각선 행렬이긴 하지만 이 상삼각 행렬이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삼각 행렬이, 왜냐면은 자, 이제 대각선 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 0인 행렬이니까 상삼각 행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하삼각 행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경우에든 정리 4.1.9를 이용을 해주면 자, 이것의 행렬의 행렬식의 값은 대각선 성분을 모두 곱한 것과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각선 성분은 모두 1이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1을 n번 곱한 거가 될 거고, 자, 그러면 1을 n번 곱한 것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터미넌트 in, 즉 단위 행렬의 행렬식은 1이 된다. 자,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다음에 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세 경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 기본 행렬이 이제 어떤 기본 행렬산에 대응되는가, 그것에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2가 in에, 이것의 i행과 j행을 바꾸어 얻어진 행렬인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2는 자 이것은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in이 되겠죠. 요것은 왜냐하면은 자 요것은 이제 정리 4.1.3을 이용을 해주면 자 그러면은 이 행렬의 두 개의 행을 바꾸면은 그 부호가 반대가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게 정리 4.1.3이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자 이 2라는 것은 i의 어떤 i행과 j행을 바꾼 행렬이니까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디터미넌트 i 그쵸? 그리고 디터미넌트 in의 행렬식의 값은 우리가 1이라는 사실을 방금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결론은 이러한 기본 행렬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2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a라는 것은 이것은 a의 i행과 j행을 바꾸어 얻어진 행렬이 되죠. 자, 이것은 왜 그러냐? 자, 이 a는 2에 대응하는 기본 행연산을 a에 시행한 결과와 같으니까요. 그렇죠? 이 3번에 의해서. 즉, 이 2가 in의 i행과 j행을 바꾸어 얻어진 행렬이면은 이 a는 a의 i행과 j행을 바꾸어 얻어진 행렬이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따라서 당연히 디터미넌트 a는 a와 디터미넌트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그런 행렬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디터미넌트 2a는 이 위에 있는 것에 의해서 자, 이것도 물론 정리 4.1.3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a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디터미넌트 2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디터미넌트 2 곱하기 디터미넌트 a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가 in의 i행과 j행을 바꾸는 이 기본 행연산에 대응하는 기본 행렬일 때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자, 이 2가 i행의 k배를 취하는 그런 기본 행연산에 대응하는 기본 행렬일 때, 즉 우리가 2가 in의 이 i번째 행위 k배를 취해서 얻어진 이런 행렬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2는 이것은 k 곱하기 디터미넌트 in이 되고요. 이 디터미넌트 in은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k가 돼요. 자, 이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 4.1.6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b라는 행렬이 a의 어떤 i번째 행에다가 k배를 취해서 얻어지는 행렬일 때 b의 행렬식의 값은 a의 행렬식의 값에다가 k배를 한 것과 같다. 자, 그것을 이용을 해주면 자, 그러니까 여기 헷갈리면은 여기다 이렇게 하나 더 써줄게요. 이렇게 가로를 하나 더 쳐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a는 결국은 a의 동일한
기본 행연산을 취한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 a는 a의 i행에다가 이 k배를 하여 얻어진 행렬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위와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 2a는 자, 이것은 k 곱하기 디터미넌트 a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k는 요것은 마찬가지로 정리 4.1.6을 적용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k는 디터미넌트 2가 k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디터미넌트 k 자리에다 디터미넌트 2를 집어넣고 그러면 디터미넌트 2, 디터미넌트 a가 된다. 자,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2가 어떤 i행의 k배를 취하여 취하는 기본 연산에 대응하는 기본 행렬인 경우에도 이러한 등호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뭐가 남았죠? 세 번째는 이 2가 어떤 행렬 i번째 행렬에다가 k배하여 i번째 행의 k배를 j번째 행에다가 더하는 행렬에 대응하는 기본 행렬인 경우에 기본 행연산에 대응하는 기본 행렬인 경우가 나왔죠. 자, 그래서 세 번째 2가 in에 i행의 k배를 j행에 더하는 얻어진 행렬인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정리 4.1.8을 이용을 해주면 디터미넌트 2와 디터미넌트 in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4.1.8.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반복을 하는데 이 a는 동일한 기본 행연산을 a에 취해서 얻어진 a의 i행의 행이 k배를 j행의 더한 행렬이 되겠죠. 그러므로 따라서 디터미넌트 2a는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리 4.18을 이용을 해주면 디터미넌트 a와 같고 그리고 디터미넌트 2의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냥 1을 여기다 디터미넌트 2를 곱하여도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2 곱하기 디터미넌트 a가 된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 모두 자, 이렇게 디터미넌트 2a는 디터미넌트 2 곱하기 디터미넌트 a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정리 4.1.10의 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